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내용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앞서 살펴본 판례들은, 그러니까 제가 대응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판례들이 되게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이 났는데, 이 판결이 날 때까지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무혐의 되고 기각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먼저 피해가 입증이 돼야 돼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는 내용,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MBC 트로이컷 그 1심 판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노조 활동 뭐가 피해인데 입증해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입증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 CCTV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직장갑질 119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수십 건의 사례들이 노래방, 편의점 알바 사장님이 자꾸 이걸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 지적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 카카오톡을 한 거를 증거로 해가지고 고소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불기소가 나게 됩니다. 법이 있는데 왜 불기소가 나냐? 첫째, 횟수가 1회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이라고 보지 않고, 둘째, 경찰서에 이거를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건이 피해가 큰 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의 경우에도 이거는 문제라는 거 인식은 하겠죠. 그런데 이 건이 그 개인정보 침해센터는 보통 진짜 개인정보 유출됐다거나 이걸 주로 대응을 하다 보니 이렇게 사소하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증거를 모아야 한다. 이제 오면 이게 보통은 퇴사한 이후에 문제제기를 하시고 염두에 두고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 전에는 적극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이랑 내가 끝장나더라도 나 이거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맞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적인 조항을 언급을 해주시면서 뭐 장소가 공개된 데인가요? 아니면 일하시는 데인가요? 편의점 같은 경우 공개된 장소가 되겠죠. 좀 이렇게 달라요. 적용법조도 그런 안내를 해주시면서 사후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증거를 열심히 수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벌금이라도 맞을 수 있도록 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이렇게가 있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제가 한번 이게 사업장 CCTV 설치 관련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을 했는데 소송만큼 오래 걸립니다. 저희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뭔가 빨리 뭔가 진행될 것 같은 어떤 느낌적 느낌이 있어서 우선 분쟁조정위원회에 CCTV를 어떻게 공장 하나에 층마다 30개를 설치할 수 있냐, 이거는 노동자 감시다라고 해서 넣었었는데 굉장히 오래됐고 결국에는 지연되다 보니 노사 합의에 이르러서 저는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전문기관을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서 그에 따라서 침해신고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하고 있고, 여기는 이 강의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이나 수사를 의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결정을 내는 어떤 그런 기관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 싶으면 과태료, 아까 보셨죠? 과태료 대상인 행위의 경우에는 행안부, 벌칙이나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는 형사처벌 대상의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보통 바로 이거를 수사 의뢰를 들어가게 돼요. 최근에 근데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도 이거 KT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이거를 묵히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거를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수사 의뢰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걸 많이 시간을 끌게 지연시키는 방법으로는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반 절차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수사기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법률은요, 과태료 규정이 있고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그 다음에 형사처벌, 아무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건 문제 제기를 해봤자 처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처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여기 어디에 뭔가를 문제 제기를 하셔도 유의미한 답변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과태료나 처벌 규정이 있는 행위였을 때 이게 절차를 진행하셨을 때 의미가 있고요. 벌칙 규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 그다음에 법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국가인권에는 그냥 기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로 그렇게 기관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끝! 제 강의는 준비해온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내용이